그래서 이제 2번 남았는데 혹시 뭐 수업 전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어, 지오 판다스? 어, 왜 안 깔릴까요? 어떻게 안 깔리나요? PIP 인스톨? 네, 그걸로 설치가 되는데, 그거, 저기 홈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 설치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 새로운 가상 그 환경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안 되면 뭐 여러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하다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다 정 안 되면 아나콘다를 다시 까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깔린다는 게 뭐 깔고 나서 저 뭐냐 그러니까 가상 환경으로 깔았는데도 안 깔리는 건가요? 자, 유지야 설명. 됐다. 네, 선생님 됩니다. 네네. 친구들 이게 경우가 좀 다 달라서 그냥 일단 네네. 저만 제대로 설치가 됐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그 명령어 창에서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들어가서도 이제 지오 판다스가 깔려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파이썬에서 그 임포트 지오 판다스라고 입력을 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애초에 아, 그냥 명령어 창에서 네. 계속 이게 설치가 되는 중이라고 돌아가는 게 계속 뜨는 학생도 있었고 네, 뭐 아, 요렇게 딱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경우가. 이상하네요. 이게 원래는 잘 바로 깔려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정 안 되면은 이게 그냥 저기 아나콘다를 다시 까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정 안 네. 되면 아나콘다를 다 지우시고 다시 까시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환경 GOENV 만들어서 뭐 해보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PIP로 까는 게 사실 이제 가상현실 그 만들어서 까는 이유가 그 아나콘다 자체에 있는 그 경로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PIP로 깔면 파이썬 자체에 깔리고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가상현실 만들어서 깔면 아나콘다에 깔려요. 그 파치오 판다스가. 그래서 그걸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건데 웬만하면 PIP로 그래서 이제 안 까는 건데 정 안 되면 뭐 다 지우시고 아나콘다 지우시고 그다음 저건 다시 까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하실게요. 일단 일단 스크린샷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내비게이터 보시죠. 네. 네. 그래서 보이시면 저는 이게 베이스가 있고 GOENV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가상현실을 그 아나콘다 여기 프롬프트에서 뭐 가상현실을 막 명령어 쳐가지고 몇 개 만들잖아요. 해가지고 네. 만들면은 여기 GOENV에 깔릴 거예요. 다시 켜보면.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여기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간 다음에 보시면 이 가상형들이 여기 있어요. 베이스도 있고 GOENV인데 그래서 GOENV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지오라고 쳐보시면 지오 판다사 깔려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버전은 뭐 확인 안 하시는데요.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체크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일단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 온에서 GOMV 들어가서 주피터 랩 실행시키면 임포트 지오 판단스 하면은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글쎄요. 음, 선생님 네, 그 네, 베이스에서 주피터 랩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지오 판다스에서 주피터 랩을 켜야 되는 거 네. GOMV 그 들어와서 맞을까요? 주피터 랩을 아, 켜야 그 안에 지오 판다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아, 아마 그러면 친구들 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확인할 때 그냥 베이스에다가 주피터 랩 실행해서 임포트 지오 판다스만 아, 확인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마 될 음,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뭐 지오 판타지 사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두 회차 남았는데 일단 이게 다 다운 받으시고 주로 드라이브에서 다운 네, 받으시면 MXD 있을 거예요. 그 MXD
열어보시고 여시면 경로가 다 깨져 있을 텐데 뭐 그 상태로 놔두시고 일단 그거 하면서 일단 수업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9주차는 그냥 그 스코어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운 좋게도 그 섬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섬에서 이제 에코시스템 스코어링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하다 보니까 뭐 완료가 돼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섬 하나를 제가 그냥 픽을 했어요. 그 비토섬이란 섬인데 이 섬에서의 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스코어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시스템 스코어링이 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뭐 여러 개 데이터를 이제 나열해놨어요. 뭐 토치피 벽도, 임상도, 뭐 산림입지 소형도, 국토환경지표까지도 뭐 이런 지도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들이 반드시 이런 지도들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임상을 나타내는 또는 이제 국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토지 피복, 랜드 유즈라고 하는데 그 랜드 유즈 자체들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산림 공간에 이제 이 네 가지 서비스의 점수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서비스가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공급 서비스가 있고요.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제 공급 서비스는 이제 임산물 생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게 11개 서비스로 지금 이제 최종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11개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제 노출되고 그다음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논문 쓸 때는 이제 공급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하고 디맨드인데 어 그러니까 한 자체에서 이 임산물을 생산해 주는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코시스템 스코어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 서비스, 그러니까 서플라이를 우리가 스코어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임산물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거고요. 점수가 높겠죠. 어떤 곳은 목재 생산이 높고 어떤 쪽은 수자원 공급이 많겠죠. 근데 어떤 쪽은 이제 음이온 조절을 한 그 산의 기능 중에서 음이온 조절이 많을 거고 어떤 쪽은 산소 고정을 시켜주는 그 환경 쪽에 이제 조절 서비스가 높은 지역이 있을 거고요. 또 침식 조절도 있을 거고 수질 개선도 있고 열섬 완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의 초지나 낮이보다는 뭐 임상 뭐 캐노피라고 하죠. 그 침엽수가 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열섬 완화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좋겠죠. 그리고 문화 서비스, 레크레이션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시설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레크레이션이 당연히 딴 데보다 높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랜드 유스죠. 쉽게 말해서 어떤 시설이 있다거나 어떤 침입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따가 점수 체계가 나옵니다. 이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랜드 유즈가 많을수록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임산물 생산 점수가 높게 나오고 목재 생산이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게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따지고 보면 1단계는 이제 뭐 당연히 대상지 선정해야겠죠. 예시로는 저희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 뭐 요런 저희가 이 11개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11개 다 해볼 거예요. 그냥 다 해버릴 거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랜드 유즈를 보고 우리가 비목 예를 들어서 침이 없으면 임산물 생산이 5점, 헐이 없으면 3점 이런 식으로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를 우리가 근거 자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도로 하든 뭐 토지폭도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잣나무가 임산물 생산이 있죠. 잣이란 임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근데 소나무는 임산물 생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빵점을 주고 잣나무는 임산물 생산에 10점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각각의 랜드 유즈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매기고 그걸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다음 지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저희가 공간 범위가 있으면 그리드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50m, 50m인데 요 기준은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은 저희가 뭐 봤을 때 한 10m, 10m 정도면 좀 괜찮게 결과가 나오겠거니 하고 약간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 보면 10m 바이 10m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크면 뭐 예를 들어 서울을 저희가 10m 바이 10m로 할 수는 없겠죠. 뭐 엄청나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의 크기 그리드 저희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면역대 원본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게 뭐냐면 랜드 유지 데이터들, 그러니까 임상도나 뭐 토지 피복도 등은 그리드로 안 돼 있어요. 되게 이렇게 이런 산 모양처럼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셀로 저희가 넣어야 돼요. 그 넣는 방법들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타겟 에리어의 그 ES 즉 이코시스템 공급에 대한 지도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저희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였죠? 가리왕산인가 뭐 어딘데 이 산을 저희가 이제 에코시스템 공급량을 이제 지도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임상도를 보면 되게 불규칙한 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한 면인데 요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이 임산물 공급의 10점이에요. 근데 요 노란색이 만약에 1점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셀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 셀에서 요 겹치는 요 만약에 셀이 이 안에 딱 정확히 들어있으면 5점을 저희가 주겠지만 반 걸쳐질 수도 있죠. 세 개가 걸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알고리즘을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범위를 이런 셀로 일단 나눕니다. 그렇죠. 셀로 다 나눈 다음에 여기다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어요. 임상도, 뭐 토지 피복도 다 때려 넣습니다. 다 때려 넣고 그럼 한 셀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의 면적과 점수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임상도가 임산물 공급이 10점이에요. 그러면은 50%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점이지만 5점을 줘야겠죠. 그렇죠? 면적을 차지하는 게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점수를 매길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일단 뭐 단계별로 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런 알고리즘을 써요. 이게 되게 간단한 사실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 S1 자체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S1이 이제 한 그리드라고 칩시다.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50 예를 들어 이게 10m 바이 10m든 50 바이 50이든 해서 요 S1을 그러니까 사이즈죠. 이 S1이라고 여긴 S2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럼 S1 하나 면적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A1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임상도의 어떤 어, 어, 아니 토지피복 분류도가 마침 옆에 있네요. 그러니까 토지피복 분류도라고 합시다. 그럼 A1이 만약에 211이에요.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이고요. A2 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가 된 이건 점수체가 똑같네. 어, 뭐 목장 양시장이라고 해봅시다. 여긴 목장 양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근데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물로 6점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A2 같은 경우는 목장 있으면 5점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펜으로 할까요? 네. 6점을 줘야 되는데 이게 A1이라고 칩시다. 요게 그리고 5점이에요. A2라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6점을 주고 여기다 5점을 줘야 돼요. 빨간색이 나쁜 이 6.5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점수를 줘야 되냐? 일단은 A1부터 볼까요? 여기다 A1을 줘요. 그렇죠? A1이죠. A1은 뭐냐? 불규칙한 가게 면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라고 쳐봅시다. 10%. 이 S1 면적이 10%예요. 그럼 요거는 0.1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I는 뭐냐면 한 면의 점수입니다. 지금 A1의 점수기 때문에 아까 6점이었죠. 그럼 6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SJ는 뭐예요? 면적이죠. 10m 바이 10이라고 하면은 100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 하나의 이 A1의 점수는 0.6, 그럼 100이겠죠. 그렇죠? 맞죠? 100에 차지하는 점수 네. 0.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5점이에요. 그렇죠? 이건 5점인데 이건 90% 차지하죠. 그러면은 아까 5점에다가 AI니까 뭐 0.9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100일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요 두 개에 해당하는 점수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수 두 개,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면적 기반으로 구한 스코어죠. 그렇죠? 5점이지만 0.9
90% 차지하기 때문에 0.9로 곱하는 거죠. 사실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S1의 이제 점수가 되겠죠.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지금 i이기 때문에 요 i들을 즉 A2들 다 그러니까 A1, A2들 다 더하고 그다음에 이건 J죠. S죠. 그러면 이 모든 이 면에 S1 플러스 S2 플러스 S3 플러스 S4 다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타겟 에어리의 총 점수 T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식으로 나타내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계산하냐가 문제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이런 식의 저희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뭐냐면 일단 저희가 지금 쓰려는 데이터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 쓸 거고 지금 아크맵에 다 제가 해놨어요.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을 할 겁니다. 유니언이 뭐냐면 설명 제가 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유니언이 뭐냐면 어, 다 합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임상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토지 피복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니언을 거치면 요거와 요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 두 개고 여기는 하나죠, 그렇죠? 속성이.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이게 유니언이에요. 음. 유니언은 이제 그냥 엎는 거예요. 계속 엎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집니다. 근데 엎을 때 뭘 추구하냐면 저희는 이 피시넷이란 걸 추적할 거예요. 피시넷은 딱 보면 이제 그거죠. 그 그물망. 그물망을 뭐냐면 요 지금 보면 요 하나가 셀 하나예요. 그래서 요 셀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 유니언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거랑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그 지오판다스를 통해서 여기 지오판다스가 들어가요. 네, 지오판다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유니언 후에 파이썬만으로도 다 이 스코어링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일단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저희가 만약에 좀 많이 된다면 많다면 마크맵으로 또 해보고요. 두 개 다 해보고 아니면 그냥 저기 이렇게 유니언까지만 하고 요걸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코어링을 진행한 다음에 디졸브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파이썬으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한번 시간 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 하나하나 셀 하나하나의 점수를 다 매기면 지금 요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점수 된 걸 확대해 보면 이게 다 셀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저희가 정한 피시넷이 다 셀입니다. 그래서 셀 하나하나의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개의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제 ES라고 할게요. 그냥 ES, 에코시스템 서비스입니다. ES 11개의 ES가 나와요. 그래서 임산물 공급, 목재 공급, 수자원 공급, 그다음에 여기 카본이죠. 탄소 고정, 침식 조절, 뭐 조절 서비스, 레귤레이션 5개 조절 서비스 나오고요. 컬처럴 서비스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나와요. 그래서 11개 서비스 나오고 요거는 공급 점수 더한 값, 조절 서비스 더한 값, 뭐 문화 서비스, 그다음에 서포트 지지 서비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아크맵 한번 켜볼까요? 네. 네. 아크맵을 켜보고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크맵을 키면 다 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키셨나요? 켜져 있나요? 지금 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 이게 한 경로를 다 깨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여러분들도 어차피 경로가 다 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섬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리진 데이터로 저희는 네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국토환경성, 임상도, 산림주택형, 토지폭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일단은 보시면 최종 스코어링 알고리즘 버전 2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뭐냐면 요 알고리즘으로 제가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 피업 분류도, 임상도, 산림지토형도, 국정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토지 피어 분류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막막하죠. 보면은 공급 서비스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요게 델파이 조사 후에 점수 체계입니다. 그래서 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내가 토지 피어 분류도를 열었는데 221이에요 코드가. 그러면 이건 6점을 줘야 돼요. 이 비목지 임상물 음, 생산에. 그다음 목재 생산에 1점을 줘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요 임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급이 뭐 수중 그룹이 밤나무면 저희는 3점을 줄 거예요. 생물 다양성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렇죠? 이게 위가 11개 서비스고요. 그렇죠? 이거 입지 토양도도 마찬가지인데 산림입지 토양도로는 조절 서비스 중에서도 침식 조절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머지 점수가 안 들어가죠. 국토안전평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죠. 뭐 1등급이면 뭐 3점, 진행자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받아요. 일단 받습니다. 받고 나서 요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이제 다 열리셨죠? 아크맵은. 네. 네, 네, 다. 지금 요 느낌표 있죠? 일단 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일단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이게 다 깨져 있으면 왜 깨져 있냐? 로케이션이 저장한 사람의 로케이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저희는 없애야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넣느냐? 요 느낌표를 그냥 클릭 한번 해보세요. 느낌표를 클릭하면 요렇게 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이번에 받은 데이터 있죠. 여기 8주차, 9주차 데이터 있죠. 여기서 요 위에 있는 걸 다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카피 이렇게 경로를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거기 이동하죠 데이터를.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셔서 오리진 데이터 들어가면 여기 지금 비토섬 산림 제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지금? 비토섬 범위로 들어가 볼까요? 비토섬 범위의 느낌표를 눌러보시면 그러면은 오리진 데이터라고 여기 바로 있죠 데이터 있나요? 클릭하셔서 애드 누릅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해줘요. 음, 그렇죠? 쭉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걸려야 돼요. 다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저는 이제 비토선 범위를 잘라놨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잘라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쁘게 해놨지만 뭐 실제로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다 이제 범위를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맵 한번 애드 시켜볼까요? 애드 베이스맵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어 뭐로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여기 오픈스트리트맵 하면 될까요? 저는 오픈스트리트맵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맵을 한번 열어볼게요.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열리나요? 네, 잠깐 렉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시면 이런 식으로 열릴 거예요. 이렇게 뭐 오픈스트리트맵이든 뭐 위성 영상이든 이런 식으로 이게 비토섬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있는 섬. 요거는 비토섬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것도. 아무튼 요렇게인 게 비토섬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범위들을 이제 잘라놨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폴리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 폴리곤으로 저희는 이제 점수 체계를 이 안에서 휘신에서 만들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베이스맥 끌게요. 이게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보시면 데이터 클립 있어요. 클립을 할 거예요. 근데 클립을 제가 해놨죠. 보시면은 산림 입지 토양은 클립이 돼 있고 임상도도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임상도입니다. 그다음에 국토환경서평까지도 눌러보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잘라있죠. 그렇죠? 근데 안 돼 있는 게 토지식 분류도. 제가 일부러 이제 안 잘라놨어요. 토지식 분류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라고. 토지피복 분류도를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엽별로 돼 있는 거예요. 도엽 이름이 이렇게 있고 요거를 저희가 일단은 잘라야 됩니다. 근데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느냐? 지금 보시면 네 개가 다 따로따로 있죠. 요거를 만약에 각각 네 개를 다 따로따로 자르면 요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이것랑 이거랑 속성이 똑같을 텐데 두 개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 네 개의 그 데이터를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토집 요 비토선 범위로 잘라야 돼요. 데이터를. 저 어떻게 하느냐? 모델 빌더를 한번 켜볼게요. 모델 빌더. 자, 모델 빌더입니다. 이렇게 켰죠. 킨 다음에 네. 뭘 하냐면 우리는 디졸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졸브 할 거예요. 일단은 하기 전에 토지 피벗 분류도 요 하나만 이 업트리 테이블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더블 클릭 넣어도 되고요. 근데 그냥 업트리 테이블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이 토지 피벗 분류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 이 L1 코드, L2, L3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토지 피벗 분류도에서 이 L3 코드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L3거든요. 코드가 지금 안 써져 있는데 네, L3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L3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네 개 데이터를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냐? 디졸브를 먼저 합니다. 디졸브가 뭐냐면 디졸브를 일단은 여기 클릭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여기로 끌어오세요. 그러면 한번 응답 없음 뜨거든요. 네, 뭐 끌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무슨 작업이냐면 아까 봤던 L3 코드가 똑같으면 다 합쳐버리는 코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뭐냐면 어 만약에 여기랑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다른 공간에 있는데 근데 이건 요 줄 따로 이 줄 따로 하나 이게 로우가 두 개 줄이겠죠. 그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같으면 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 일단 네 개를 합쳐야겠죠. 먼저 그렇죠. 합쳐야 되니까 머지를 먼저 써야겠네요. 그렇죠. 머지도 가져옵니다.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일단 이 네 개를 합쳐요. 합쳤는데 머지로 합치면은 그냥 네 개가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냥 붙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할 거냐 디졸브를 할 거예요. 합친 후에 네 개가 합쳐진 후에 디졸브를 하면은 여기에 두 개가 다르게 있어도 이거랑 이거랑 그렇죠. 요 이 경계면을 대상으로 여기랑 여기가 같은 값인데도 다르게 있는 경우에는 합쳐지겠죠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멀티파일 투 싱글 파트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싱글 파트라고 칠게요. 멀티 파트 싱글 파트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엔 멀티 파트 싱글 파트라면 돼. 이게 뭐냐면 그다음 요게 만약에 다 합쳐져 버리잖아요. 같은 값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열 몇 개가 코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열 몇 개 코드로 열 몇 개 코드가 하나씩 해서 열 몇 개 코드로 딱 합쳐져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111번이고 여기 있는 게 111번이면 요게 하나로 붙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코드 툴을 쓰면 이거랑 이거랑 따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다시. 그래서 머지로 네 개를 합친 후에 디졸브를 하면은 속성값까지 합쳐진 후에 다시 공간상에서 속성값으로 나눠버리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쓰는데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도형별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합칠 때 어떻게 합치느냐 하는 걸 이렇게 세 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네 개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가져오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 개를 가져와서 저희는 머지를 할 거예요. 일단 자 머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커넥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요 네 개를 여길 클릭 그 다음에 머지 클릭해서 인풋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나 하면 렉이 걸릴 거예요. 처음엔 항상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뭐 만약에 되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 머지시키는 거 이렇게. 네. 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개를
네, 네 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다음 머지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요 노란색을 더블 클릭해 보면 속성이 뜨죠. 툴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자, 나는 머지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보시면 아웃풋 데이터셋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웃풋 데이터셋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 저희가 또 여기 데이터 있죠. 여기다 저장할 거예요. 다시 이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여기로 이동을 하죠. 여기 데이터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를 만들어 놔서 저희가 뭐 데이터니까 저희가 프로세스 한 다음에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세스 데이터로.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안에다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부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지하고 디졸브하고 그다음 이런 부산물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새 폴더를 이 프로세스 데이터 안에 만들어서 트래시라고 할까요, 그냥 중간에 생기는 그거니까 트래시 네. 안에다가 네 이렇게 비토섬 토지 피복 분류도 머지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 뭐 번호를 매겨도 됩니다. 1 이렇게 안 헷갈리게 나중에. 그래서 비토섬 토지 분류도 머지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할게요. 네,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세이브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세이브하고 OK를 한테 넘어갈게요. 네, 일단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OK를 해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됐으면 요게 이제 아웃컴이죠. 이게 결과물인데 요거를 다시 이제 저희는 디졸브 할 겁니다. 이제 네 개를 다 합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친 후에 디졸브 할 거예요. 그래서 디졸브에 인풋 피처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 디졸브로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디졸브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아웃풋 피처 클래스는 저희가 뭐 다시 또 클릭해서 이것도 역시 트래시죠. 그러니까 뭐 음. 2번 해놓고 뭐 비토섬 토지 피복 분류도 해놓고 디졸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안 헷갈리게 이렇게 아웃컴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는 디졸브 필드를 선택해야 돼요. 저희가 쓸 건 L3 코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L3 코드를 중심으로 다 합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촤촤촤 그렇죠? 그래서 L3 코드를 해놓고 그 다음에 OK 누릅니다. 오케이. 그럼 L3 코드별로 같으면 다 합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합친 후에 저희는 다시 공간이 다르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멀티파트 싱글파트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웃풋 피처 클래스를 이번에 트래시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 데이터에 넣어볼게요. 이 프로세스 데이터 아니면 프로세스 데이터가 아니라 오리진 데이터에 넣어볼게요. 왜냐면 오리진 데이터의 비토성, 구성형성 이것도 참 짜려야 되죠. 네, 프로세스 데이터 트래시에 넣겠습니다. 일단 트래시에다가 3 비토섬 토지 피복 분류도 그 다음에 뭐 멀티 투 싱글 뭐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이제 안 헷갈리겠죠.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면 좋으니까 이거 오토 레이아웃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풀 익스텐트 있죠.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저희가 혹시나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오류가 있다거나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저장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장하냐? 여기 세이브 있어요. 여기 세이브.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럼 세이브 누르면 어디에 세이브 할 거냐가 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여기 데이터 안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데이터 안에다가 툴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뉴 툴박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쭉 만듭니다. 툴박스 이름은 뭐 에코시스템 스코어링이라고 할게요. 그럼 저희는 이 툴박스를 만들고 이 툴박스 안에다가 모델들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코시스템 스코어링 이렇게 툴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모델 이름을 어, 비토섬 토지 피복 이렇게 할게요. 토지 피복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툴박스 안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쵸?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크 툴박스 있죠.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음.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아크 툴박스. 이렇게 아크 툴박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면은 툴박스가 뜰 텐데 잠시만요. 조금 걸리네요. 그러면 툴박스인데 지금 툴박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3D 어널리시스 있고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애드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장한 툴박스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에코시스템 음. 스크롤 있죠? 오픈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요 음. 사이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끄더라도 여기서 이제 에딧을 누르면 이렇게 모델 빌더가 떠요. 오픈 누르면 안 음. 뜨는데 에딧 누르면 오픈 누르면 이제 그 툴처럼 뜨는데 그럴 경우에 또 설정할 게 몇 개 있어요. 파라미터 설정해 주는데 그거는 뭐 생략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런을 해봅니다. 런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런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막 스캐닝 머리지 하면서 막 들어가요. 꽤 금방 되죠. 이렇게 디졸브도 됐다가 네. 뭐 됩니다. 네, 다 됐어요. 다 됐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면 아, 다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으면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카탈로그 들어가서 카탈로그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 있죠. 아이고, 요거 여기 카탈로그. 그다음 데이터 들어가셔서 아까 저장했던 트래시 안에 있죠. 여기 3 멀티파이트 싱글. 요거를 한번 불러옵니다. 그러면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표 요거 꺼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빗도섬의 토지표 불러다죠 지금 합쳐졌죠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잘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면은 L3 코드만 남아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L3 코드별로 합쳤는데 나머지 코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저희가 명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L3 코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사용할 건 L3 코드니까 L3 코드만 있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빗도섬 범위로 잘라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툴박스 아까 혹시라도 툴박스를 끄셨으면 만약에 어, 안 끄셨나요 혹시 툴박스? 이거 아직 안 끄셨죠? 그러면은 아, 네. 네, 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음. 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 멀티투 싱글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클립하면 되겠죠, 그렇죠? 클립. 그래서 클립은 어널리시스. 어, 이게 맞나요? 어널리시스. 네, 어널리시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비토섬 범위대로 잘라야 되니까 비토섬 범위대로 가져오세요. 그렇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결과 있죠? 여기 다시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나는 이 결과를 클립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인풋 피처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토선 범위를 클립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비토선 범위대로 잘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아웃풋 이제 피처 클래스 어디 저장할 거냐? 그럼 이제 눌러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리진 데이터로 넣어야겠죠. 그렇죠? 음. 오리진 데이터에 얘네랑 나란히 넣어야겠죠. 안 헷갈리게. 그럼 비토섬 해놓고 이제 토지, 피복, 분류 해놓고 저장.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요 네 가지 데이터, 세 가지 데이터는 똑같겠죠. 그래서 비토섬, 토지, 분류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시고 그 다음에 런 누르시면 돼요. 런 누르기 전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요게 그림자가 다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자가 만약에 안 젖어 있으면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 클립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런을 누릅니다.
누르면은 막 돌아가요. 그러고 다 됐으면 딱 끝났죠. 끝났으면 저는 이제 저장을 한번 하고 요거를 툴 저장하고 이제 X를 누를 겁니다. 꺼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여기 아까 다시 그 아카탈로 들어가서 오리진 데이터에 요 토지 퓨플 있죠. 요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이제 표지 퓨플로다가 딱 잘려지죠. 예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거 필요 없죠. 그쵸? 멀티파싱 파트. 요거 리무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토지표 분류도 사실 요건 오리진 데이터지만 필요 없죠. 이것도 리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결국엔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비토선 범위대로 잘렸죠. 그쵸? 저 이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네 가지를.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항상 저장 세이브 하시고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안 되는 거 있을까요? 네. 아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만약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까지 하는 게 어, 모든 작업의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 음, 정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데이터들이 아름답게 오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게 와요. 막 데이터가 무슨 막 좌표 체계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커다하고 격자가 아까 격자대로 4개 있었죠. 그 4개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 인덱스 봐가지고 이게 어디 위치하고 있나 봐야 되고 그다음 와가지고 어떤 건 레스토로 돼 있어요. 또 뭐 TIP로 되기 때문에 그걸 폴리곤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고 막 그다음에 막 뭐 필드도 정리해 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이 프로세싱 요 작업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항상 하면은 정말 네.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늘어요. 어쨌든 간에. 뭐, 무튼 그런 거는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피시넷을 만들 겁니다. 피시넷을 만들 건데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피시넷. 만약에 저희가 요런 범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피시넷을 만들 거예요. 이게 10m 바이 10m로 자른 거예요. 지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셀 다 있죠, 그렇죠? 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시 잘라야겠죠. 이 범위대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제가 일단 PPT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 피신을 만들 거예요. 일단 모델 빌더를 누르시고 자, 피신을 만들 겁니다. 서치에다가 피신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create fishnet이라고 뜨죠. 자, 요걸로 저희는 이제 격자를 만들 겁니다. 근데 격자를 10m 바이 10m로 만들면 비토섬이 10만 개 이하로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글쎄요 한 20m 바이 20m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크맵 자체가 100만 행이 넘어가면 디졸브 할 때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만 행이 넘어가면 갑자기 막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다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내일 다음 주에 그래서 어쨌든 비토선 범위 해서 퀴신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템플릿 익스텐트라고 뜨죠? 이렇게 하면 미터 선범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프레피션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요. 피시넷은 만들면 무조건 이게 그 요 불규칙한 면을 따라서 이제 격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피시넷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불규칙한 면을 이제 기준으로 아니, 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잘라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해주시고 일단 아웃풋 피처 클래스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장해야겠죠. 저장은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에 트래시에 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4번. 어,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이거죠. 비토섬의 피시넷이죠. 그렇죠? 저희는 20m로 만들 겁니다. 20 바이 2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20 바이 20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10 바이 20. 네. 10 바이 10, 20 바이 에이, 10 바이 10으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뭐. 20 바이 10으로 이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 바이 10으로 해도 돼요. 10으로 하죠. 예. 10으로 해도 이쁘게 나오니까.
10m 바이 10m라니까 10m 할게요. 그러니까 세이브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 나와 있죠. 이게 좌상단부터 우상단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할 거는 이 셀 사이즈 위드 두 개, 위드랑 헤이트를 정하거나 넘버 오브 로우스랑 컬럼스 이 두 가지를 정하거나 해요. 근데 저희는 셀 사이즈 위드를 정하겠죠. 10m 바이 10m니까. 이게 미터 단위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10, 10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러면은 10m, 10m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밑줄을 들으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레이블 포인트 만들 거냐? 이거 안 만들 거예요, 저희는. 이거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타입은 라인이 아니라 저희는 폴리곤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라인으로 하면은 난리 납니다. 라인 이 하나하나가 다 라인으로 바뀌어요. 난리 나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해서 이제 오케이 누르십니다. 이렇게 누르고 피시넷을 다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클립을 해요. 클립. 클립. 그다음 클립을 해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아, 네. 이거 레벨 포인트 안 만드시는 걸로 하시고 레이블 포인트 만들면 레이블 포인트가 10만 개 이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클립도 어널리시스 갖고 와야겠죠.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비토선 피쉬넷 10m 쉐이프가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 있죠. 저희가 사용할 거는 10m 닷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립으로 연결해서 인풋 피처스 넣어주세요. 그렇죠?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시넷을 자를 건 비토선 범위로 잘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토선 범위를 이렇게 연결해서 클립 넣고 클립 피처로 넣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시넷의 결과물인 피시넷 10m를 인풋으로 넣고 비토선 범위를 다시 이제 클립 피처로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클립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피시넷을 사용할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 피처 클래스에다가 어디에 저장하느냐? 요게 누르시고 요거는 다시 오리진 데이터로 저장해야겠죠. 이렇게 요거랑 나란히. 그래서 나란히 여기다가 비토섬 피시넷으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10m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 그냥 10m라고 정해놓을게요. 이렇게 10m. 이렇게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이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오토 레이아웃하고 프리 익스텐스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 되면 여기서 이제 run 해보세요. 이런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휘실의 음악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10 바이 10으로 했기 때문에 은근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파워포인트가 잠시만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뭐 아, 선생님, 저 아까 하다가 약간 네, 중간에 놓친 게, 네네, 그, 크리에이트 피시넷에서 이제 비토선 범위를 연결을 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아웃풋 레이어인가요? 여기, 네네, 아웃풋, 아, 네, 아웃풋 피처 클래스 여기 설정할 때, 네네, 그 4번 해놓고, 이제 뭐 비토선 피시넷 10m라고 이름을 해서 저장은 했는데, 네, 그, 지금 오른쪽에 초록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밑에 아웃풋 레이블에는 혹시 어떻게 해야 저 이름대로 설정이 되는 건가요? 아, 요거 자동으로 설정하고 저희는 이건 안 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피시넷 알겠습니다. 10m로 네. 하면 이제 자동으로 레이블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이거 안 쓸 거기 때문에 음, 무시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피신에 툴이 안 뜨는 건 어떻게 어, 해야 하나요? 피시넷을 여기 쳤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네네. 잠시만요. 이 아무것도 안 뜰 리가 없는데. 다른 거 아무 머지랑 이런 거는 뜨는데 피시넷 피신에 혹시 스펠링을 어떻게 치셨나요? 혹시 피시랑 잘 치셨죠? 네네. 피시라고만 쳐보실래요? 피시라고만? PC라고만 쳐도 아예 안 아예 안 뜹니다. 떠요? 네네. 그러면은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좀 됐네. 피시넷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있네요. 아 피처 클래스 여기 혹시 이렇게 들어가 네. 보실래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여기 툴박스 여기 있잖아요. 아크 툴박스.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네, 데이터 매니지먼트 툴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피처 클래스라고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누르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피치나 뜨나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모델 네, 빌더.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여기 이거는 저기 설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지고 막 서버 애드 시켜줘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네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일일이 좀 찾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퀴신을 하시고 범위 연결하시고 그럼 또 한 5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안 돼 있으면 네 퀴신에 더블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셀 사이즈 위드 헤드십, 아웃풋 피처 클래스 트래시에다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타입은 꼭 폴리곤으로 하시고 레이블 포인트는 없애야 돼요. 폴리 라인으로 하면은 시간 낭비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시고 레벨 포인트 없애시고 폴리곤으로 하시고 10m 10m 하시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클립을 가져오세요. 클립 가져오셔서 클립을 이제 비토섬 피쉬넷 레이블은 없어도 돼요. 레이블은 아니고 피쉬넷 있죠. 피쉬넷 이 피쉬넷을 이제 클립에 인풋으로 넣으시고 비토섬 범위를 다시 클립 피처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설정하시고 비토섬 피쉬넷으로 그 다음에 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럼 혹시 저 PC넷 그 뭐라고 해야 단위라고 할까요? 그 네네. 10m, 20m 이렇게 나누는 거는 네네. 혹시 정해진 규격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선행 아, 연구에서는 뭐 이 정도 축적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거 자체는 뭔가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거는 네, 저희 쪽에서도 항상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이걸 10으로 하고 20으로 하고 30으로 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이제 마법의 문제다. 막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이 뭔가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런 걸 하면은 10m 바이 10m를 현행 연구에서 이렇게 했다. 요 정도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임상도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10m 바이 10m 설정하는 게 그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맞출 때 가장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렇게 일단 쓰셔도 그걸 가지고 태클 걸면은 뭐 끝이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러면 11m로 하냐 10.5m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면 끝도 없는 그 논쟁의 쌓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은 주관적으로 글을 좀 잘 써야 돼요. 그런 거는 논문을 보시면 아예 알겠습니다.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됐나요? 이렇게 뭐 돌리고 계실 텐데 지금은 뭐 다 네, 돌리겠습니다. 네, 다 돌려지시면은 요거 이제 또 저는 저장할게요. 그거를 뭐 세이브 아까 툴박스 안에다가 그냥 이제 비토섬 피신에 만든 거라고 해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그냥 저는 결과물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돌리신 다음에 이제 뭐 보셔도 되는데 뭐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나오는지. 피쉬넷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떠요. 이렇게 피쉬넷. 이게 20m가 10m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78,964개네요. 저는 이제 78,964개가 나왔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네, 셀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일단 다 돌아가시면 이제 어,
하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저 일단 필드 두 개를 애드 시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셀 에어리아라는 걸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셀 아이디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과정을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저희가 점수 매길 때 에어리아 베이스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 에어리아는 이제 사실 이게 10 바이 10m였기 때문에 셀 에어리아는 100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라인들 있죠. 여기 걸쳐 있는 애들이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제 100이 아니에요. 그쵸? 이제 원래 셀 자체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때도 그 곱하기 이제 그러니까 100을 단위로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단위로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 되셨을까요? 이제 슬슬 네, 저는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아직 돌아가고 있나요? 그 저희 중간에 놓쳐가지고 지금 어, 어디 지금 어디 놓치셨나요, 음, 지금? 그 PC넷이랑 클릭하고 나서 네. 그 여기서 저 이게요. 지금 색깔이 아, 지금 노란색, 이거 초록색으로 아니시죠? 되어 있는 게 네. 뭘 눌러야 저기 색깔이 혹시 저는 그냥 지금 완전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피시넷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네, 설정을 완벽히 다 해줘야 색깔이 넣어져요. 그래서 피시넷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저희는 네, 아웃풋 피처 클래스 설정해야 되잖아요. 피시넷에 그렇죠? 그래서 네, 아웃풋 피처 클래스 이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 셀 사이즈 위드랑 헤이트를 설정해야겠죠. 10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돌리고 이거 돌리고 오케이. 아, 어, 그럼 또 희한하네. 혹시 안 뜨나요? 아니면 이거 다시 이거 였다가 그 그냥 뭐 아무 이름이나 한번 작성해 볼래? 세이브. 오케이. 오케이 눌러. 안 뜨나요? 아, 혹시 아직도 네, 한색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잠깐만요. 이 커스터마이즈 잠깐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거 커스터마이즈 있거든요 위에 그쵸 이거 네,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렉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커스터마이즈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보시면은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됐나요 네, 떴어요. 여기에 다 체크돼 있어요 지금 지금 하나도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체크 일단 누르세요 일단 음, 전부 체크 누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툴이 있는 게 외부 툴이거든요. 제가 원래 돈 주고 하나씩 사야 돼요. 이거 3D 얘네가 S3가 참 그 하나씩 하나씩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딘가 안에 있거든요. 이게 피시넷이 다 체크하시고 클로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그 피시넷 요거 네. 그럼 색깔 들어올 텐데 그 다음에 해보세요 한번. 그래도 색깔이 안 들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피시넷을 다시 갖고 보실래요? 여기 피시넷 이 서치에서 다시 피시넷 한번 쳐보실래요? 그럼 떠요? 아직도 안 떠요? 익스텐션 체크했는데도 네, 그래도 서치해서는 그래도 안 안 떠요? 뜨네. 네, 그럼 피시넷에 이걸 더블 클릭했는데 안 되고 그쵸? 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피시넷 이거 10m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냥 그거 쓰세요 이거 아시겠죠? 네, 요거를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어, 네 피시넷이 데이터에다가 제가 지금 피시넷을 올리겠습니다. 올라가 있죠 지금? 네,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피시넷 있잖아요. 요게 파일이 6개짜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시넷 요거 다시 이제 요 다시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파일 7개로 돼 있네요.
아, 아니구나. 6개도 있구나. 그래서 예, 드라이버에서 다운받으셔서 이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피시넷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저장을 하시고 셀 에리아랑 이제 셀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일단 필드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셀 아이디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유니언을 다 하다 보면은 이 셀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셀 아이디가 1번인 게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걸 나중에 당연히 하나로 다시 합쳐주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셀 아이디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피시넷을 여시고 일단은 이 여십니다.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었죠. 테이블 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 어차피 테이블 누르시면 돼요. 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건 끄세요. 이 디스플레이는 끄시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이제 애드 필드라고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애드 필드라고 뜨죠. 그렇죠? 그래서 애드 필드를 하시는데 임치준 학생 이거 다운 받으셨나요? 네, 다운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여시고 애드 필드로 누르시면 뭘 하냐? 셀 에리아 이렇게 넣을게요. 네, 셀 에리아 이렇게 뭐 C랑 A는 대문자예요. 지금 저는 그 다음에 이 면적을 넣을 거기 때문에 더블로 할게요. 더블. 이제 실수형으로 넣고 이 1의 자리 숫자는 100의 자리 숫자까지 넣고 이제 100의 자리 숫자 하면 10미 이게 어차피 해봐야 그쵸. 뭐 너무 많아지는데요. 100의 자리 숫자가 아니라 한 10으로 넣을게요. 10으로 넣어도 1000만 이상이죠. 그쵸? 이게 100으로 넣으면은 너무 많아지네요. 그래서 스케일은 3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3으로 넣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래서 13으로 넣고 OK 누릅니다. 그러면은 OK 누르면은 이게 8만 개 셀이기 때문에 조금 뭐 걸릴 수도 있던데 돼요. 이게 만약에 한 100만 행, 뭐 500만 원 되면은 이거 만드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셀 에어리어를 만드셨으면 애드필드 하나 더 하시면은 셀 아이디 또 만듭니다. 그래서 ID도 대문자고 셀 할 때 C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블 하시고 똑같이 10의 3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지. 셀 아이디는 더블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숄트 인티저로 할게요. 그냥 근데 많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냥 롱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롱 인티저로 하고 프레시저는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아이디 롱 인티저 그다음 10 어차피 이거 만 단위이기 때문에 5가 안 넘어가지만 그냥 혹시 모르니까 10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롱 인티저에 10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셀 아이디는 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에어리어를 넣어줘야 돼요. 에어리어 넣어줄 때는 이렇게 여기죠. 화살표 이렇게 뜨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오메트리 있어요. 칼큘레이트 지오메트리.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보시면 이제 뭘 구할 거냐? 난 에어리어를 구할 거냐? 아니면 x, y 코디네이트 이제 센트로이드죠. 이 중앙 값의 x 값, 중앙의 y 값 이런 걸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리어를 넣어주고 이 파라미터는 뭐 둘레인데 좀 필요 없죠. 그래서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저희가 코리안 2000 코리안 센티미터로 만들 거고 스퀘어 미터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스퀘어 미터로. 그래서 스퀘어 미터로 해서 OK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8만 개 셀의 이 에어리어를 다 구하게 돼요. 조금 걸려요. 100만 개면 더 걸리죠. 이제 막 10배 걸려요. 하나 하는데 막 한 10분, 20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파이썬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지오 판다스에서 여러분이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의 한 10초면 끝나요. 10초도 안 걸려요. 한 2초? 그러니까 아크맵보다 엄청 빠르죠. 근데 이제 파이썬 했다가 다시 아크맵 왔다가 파이썬 다시 갔다가 막 이러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아크맵에서 그냥 돌리는 겁니다. 나중에 뭐 다음 주에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뭐 저기 어떻게 파이썬에서 구하는지는. 그래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참 이게 웃긴 게 저희가 이제 10 by 10으로 만들었지만
요 정도 10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요걸 한번 어떤 경우인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100으로 안 나오고 막 110 이상인 사람들도 있으면은 그거는 좌표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표 체계가 다르니까 그 구해진 게 다른 거죠. 이거는 90 몇인데 한번 뭐 이건 더 볼게요. 99.988인데 어딘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 네, 끝자락이네요. 끝자락이니까 살짝 잘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에 뭐 이렇게 여기인데 끝에 살짝 잘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주 살짝.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같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이게 만약에 100이 안 나오더라도 굳이 뭐 상관 안 하셔도 돼요. 뭐 100점 몇이다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좌표 체계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이걸 만약에 WGS84로 저희가 구해버리면 100점 몇 됩니다. 근데 뭐 끝까지 단위만 똑같이 맞춰주면 스코어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셀 아이디를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어주냐? 여기서 제가 줌 챗에다가 코드를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그림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림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메시지, 네, 메시지구나. 글로도 올라왔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필드 칼큘레이터 들어갈게요. 이 필드 칼큘레이터. 그럼 이제 필드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파이썬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 파이썬으로 들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파이썬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라 파이썬 들어가서 이제 show code block 이렇게 누르시면 저번에 저희가 def로 어 df로 그 펑션 만들었죠 파이썬에서. 그럼 이게 그 펑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셀 id는 이 돼 있죠, 그렇죠? 셀 아이디 하나하나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예요. 저희는 뭘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auto increment 요거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함수죠, 함수. 그럼 이 함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 리턴 되는 값을 저희는 요 하나하나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줄 거냐?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은 되죠. 그러면 이게 auto increment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뭐냐면 보시면 파이썬이에요, 지금. RE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는 지로라고 해놨어요. 그럼 REC라는 변수는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DF로 함수 만들었어요. auto increment라는 함수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 REC라고 하면은 이 함수 안에서 이 REC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변수로 선언하면 REC 그냥 선언을 했다. REC 사용할 거야. 거기서 pStart라는 변수는 1, pInterval이라는 변수도 1 넣은 거예요. 지금 함수 안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REC가 0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0이죠. 첫 번째니까. 그렇죠? 0이죠. 그렇죠? 처음에 0이니까. 0이니까 REC는 P스타트 즉 1이 돼요. REC는 1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면 그 다음에 return REC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1이 들어갈 거예요. return 1이니까. 근데 REC가 2가 된 상태에서 이 auto increment가 이 두 번째에서 한 번 더 실행되겠죠. 2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어토 인크리먼트 다 실행되면 이 REC가 0이 아니야 1이죠 이제. 그러면은 else가 실행되니까 REC 플러스는 p 인터벌 즉 1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들어가겠죠. 그럼 다음에는 3이 들어가고 4, 5, 6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OK랑 눌러볼게요. 이거 OK 눌렀는데 혹시 에러 뜨시는 거 없죠? 제가 에러가 잠깐 떴는데 한 번만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거 에러 떴으면 아마 띄어쓰기 문제거나 엔터키가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네네, 될 됐습니다. 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될 겁니다. 요것도 사실 8만 개 만드는데 좀 걸리는데 뭐 파이썬으로 하면은 1초면 돼요. 거의 2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쭉 만드시면 셀 아이디가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서 보시면은 뭐 1번부터 한
몇 번까지, 뭐 20번까지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마 요게 1번부터 이렇게 쪼르륵 들어가고, 그 다음 줄 쪼르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셀이, 그 번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셨으면, 어, 이제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셨으면, 이제 저희는 유니언을 할 거예요. 요 데이터들 있죠. 임상도, 산림지수인데 저희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개랑 이 피신에서 합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on area라고 해서 요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쓸 건데 일단 요 유니언까지 오늘 돌리고 수업을 끝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자, 또 모델 빌드를 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니언 이렇게. 일단 비토선 피신에 이거 끌게요. 네. 그래서 유니언은 다 뜨죠. 유니언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어널리시스 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니언 이렇게 눌러서 이 피신에 있죠. 이걸 가져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합칠 거는 이렇게 네 가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은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돼요. 피시넷부터 시작해서 토지, 피복, 산림청, 임상도, 구청에서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랑 이제 똑같이 가면 좋으니까 일단 피시넷을 먼저 넣을게요. 유니언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피복 분류도 그 다음에 임상도 그 다음에 산림지 토양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피시넷부터 넣고 그 다음에 국토 환경성, 토지 피복, 임상도, 산림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제 필드들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피처 클래스 있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유니언 더블 클릭한 거예요 지금. 이 노란색 뜨면 더블 클릭해서 피처 클래스를 이제 어디다 하냐? 저희 프로세스 데이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비토섬 유니언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쓸까요? 1로? 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쓰시는 데이터에 첫 번째 글자가 숫자면 별로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코딩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앞에가 숫자면 이 코딩 자체에서 좀 잘 못 읽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산 이게 할 때는 그래서 뒤에 번호가 1 붙는 게 많아요. 뭐 그렇게 막 컴퓨터에서 여러 개 만들면 이렇게 붙죠. 앞에 안 붙고. 그냥 저희는 유니언 이렇게만 저장할게요. 그냥 유투섬 유니언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조인 어차피 다 하시고 뭐 톨러런스 안 넣을 거죠. 그러니까 뭐 톨러런스를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무시하셔도 상관없는데 유니언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디스턴스를 줘가지고 이것보다 크면 안 합치고 막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캡슐 로드 해두고 그다음 오케이. 그럼 유니언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다음에 런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8만 개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하시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돌리는 동안에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요거 네. 그 임상도나 피복 분류도나 이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순서대로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상관없는데 근데 네네네. 필드의 순서를 저랑 이제 똑같이 맞춰야 좀 안 헷갈리잖아요. 제가 볼 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다르게 넣으면 조금 뭐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아니요. 네, 그 결과 다르게 나오면 그 알고리즘이 쓰레기인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잘 그냥 뭐 순서 이왕 맞추는 건 이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뭐 아나콘다 그 지오 인부에서 주피터 랩 그 어차피 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켜보시면 주피터 랩에 제가 그 드린
그게 있어요. 그 데이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냐,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은 뭐지? 그, 어,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어요. 요 IPYNB 파일 네. 있거든요. 사실 이 주피터 랩에서 요 IPYNB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여시면은 그 스코어링에 필요한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 코드를 한번 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오 판다스가 안 깔려 있어도 코드는 뜨거든요, 다. 뭐 어차피 뜨니까.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오래 걸리냐? 됐네요, 저는. 일단. 네, 저도 됐습니다. 네. 뭐 이거 다 쓰면 그냥 세이브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비토섬에 유니언 해가지고 네. 저장해 주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네, 아일랜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을 텐데 음. 네, 보시면 요 온 에어리아 구하기도 여기 다 돼 있네요. 그 온 에어리아 그 아까 지오메트리 calculator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무튼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유니언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한 거를 한번 이게 다 지셨으면 이제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볼 수 있죠. 불러오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셀에 지금 여러 개의 지금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임상도도 들어가 있고요. 뭐 토지표플도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약간 좀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셀 아이디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15만 601개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솔트 어센딩을 해보겠습니다. 셀 아이디로. 그러니까 이거를 솔트 어센딩을 해보면 이제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하면은 이제 셀 아이디가 이렇게 쭉 있죠. 이제 쭉 있는데 대충 이제 한번 볼까요? 5305번 여기 있네요. 5305번 여러 개죠, 그렇죠? 여러 개로 돼 있는데 요거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5305번은 요거네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5305번이라는 하나의 셀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지금 보시면 5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5개 정보 뭐가 들어있냐 보니까 임상도는 1번 쭉 다 들어가 있는데 임상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스탈린입시 토양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S3 코드 이 토지 표역도 다르고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셀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나왔으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다음 주에는 스코링 할 건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요 온 에어리아라고 해서 이제 칼큘레이트 지오메트리로 면적을 만들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구한 면적은 셀 하나의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에. 근데 저희가 이번에 넣으려는 면적은 뭐냐면 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셀 안에 있는 그 요 면적 요거 하나하나를 다 넣어줘야겠죠. 나중에 저희가 점수를 넣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섬 유니언을 이제 어 테이블을 여시고 테이블 여실 때는 이거 끄고 여시는 게 좋아요. 그 이게 15만 개가 되기 때문에 키고 여시면은 그거 로딩까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끄시고 이제 테이블을 여신 다음에 이 끝에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애드 필드 하나 하시고 애드필드는 이름은 on area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름은 웬만하면 대문자 저랑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파이썬으로 작업할 때는 요 필드 이름으로 또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O는 대문자고 A는 이제 대문자죠. 그래서 on area 넣어주시고 에어리니까 더블 하신 다음에 프레스는 아까처럼 10에 3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오케이 누르십니다. 그래서 예. 하나 눌러주세요. 그래서 15만 개에 지금 10만 개가 넣어보니까 애드필드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참 희한하죠. 데이터가 클수록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되셨으면 아까처럼 그냥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Calculate Geometry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에어리아로 여기에 스퀘어 미터 있죠, 그렇죠? 이걸로 그냥 오케이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고서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나면 됩니다. 요게 다 되면 아크맵 또 저장하시고 데이터 저장하시고 이제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이, 네, 아, 네, 월요일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제 스코어링을 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디졸브도 어, 시간 봐서 디졸브도 아크맵을 해버릴지 점요 일단 볼게요. 아, 디졸브도 해놨긴 했네요. 아, 해놨긴 했는데, 그러니까 디졸브라는 툴 있잖아요. 아까 그 툴. 그 툴을 네. 돌리기 위해서 코드는 이렇게 짜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 하나의 툴을, 그래서 사실은 아크맵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네. 이 시간이 되면 코드 해석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되면 이제 네, 수업 끝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뭐 수업 끝내기 전에? 선생님 혹시 네. 요게 저는 이렇게 그 테이블 들어오면 네네. 그 사실 15만 개가 아니라 좀 11,000개가 뜨거든요. 유니언을 했는데도 만청인 거예요? 아, 네. 근데 네. 제가 그 이거 뭐냐 모델 빌더에서 그 여기 시작 플레이 버튼, 런 버튼 누르면 네. 그 무슨 체크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그런 건지 아, 아니면 다른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네네네. 유니언 만천 개일 리가 없는데 이게 혹시 피시넷 줌툴에 피시넷은 몇 개인가요, 지금? 이게 7만 8천 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펜션 피시넷은 프로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유니언 할 때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 보네요. 음, 이게 유니언의 오픈 어트리뷰트 탭을 누르면은 네. 15만 개가 아니라 11,000개가 뜬다고요? 네. 그러면은 유니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델 빌더에 지금 네. 이거랑 같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네. 어느 부분에서 요거를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못될 게 없는데 이게 어, 네, 저도 그 주제도 5개 넣었고, 네. 유니온에 연결해서, 네, 쉐이프 파일로 저장까지 했는데, 네. 그 쉐이프 파일이 어, 11,000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혹시 쉐어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네네네. 잠시만요. 네. 혹시 그 툴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쉐이프 박스, 쉐이프 파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스크린 쉐어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지금 다음에 딱 네, 유니언 요 화면이 한번 있고, 네, 오픈 팁에 딱 요 상태입니다. 11,000개. 네. 셀 아이디도 000으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네. 요것도 선생님처럼 그 큰 값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피신에 다시 어트리뷰트 해봐 들어보실래요? 네. 네. 실망. 지금 이게 선택이 돼 있는 네. 상태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네네네. 21개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딱 끄시고 요거만 네네. 유니온으로 걸린 거죠? 네, 맨 저 위에 그 선택 언셀렉 하시고 다시 돌리시면 돼요. 네, 거기서 오른쪽 네. 클리어 셀렉션 누르시고 그 왼쪽 네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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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셀렉션을 하고 누르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살펴보다가 잠깐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했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끄시고 뭐 모델도 저장돼 있으니까 다시 네. 그 어 런을 하실 때는
밸리데이트 아, 하면 네. 눌러주세요. 런 바로 옆에 체크 표시 있죠. 네, 그거를 다시 누르시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유니언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아, 그거를 네네. 갈아 끼우시고 유니언을 그 아,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네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유니언 그 비토성 그거 끝이 그 PC넷 그거를 그냥 클릭해서 그 화살표 있거든요. 저기 네 화살 네. 잠시만요. 네그 혹시 오른 요거만 지우려면, 네네 알겠습니다. 딜리트 네네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니언 다시 넣어주시고 아 PC넷 네. 네. 네, 그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뭐 다시 다 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수업을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을까요? 안 됐다 뭐 그런 거? 음, 선생님, 근데 이건,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걸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유니온으로 합치는 게 한 파일 안에 이렇게 다 때려 박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사실 진짜 귀찮게 일일이 작업을 하면 그냥 뭐 토지 피복 분류도 점수 따로 계산하고 뭐 입지 토양도 점수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나중에 다 합쳐도 유니온으로 한 거랑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 음, 조금 그 다른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 셀 피시넷 있잖아요. 저희가 피시넷으로 결국엔 나오잖아요. 네네네. 결과가. 그러면 피시넷이랑 임상도 하나를 합쳐서 결과 내고 피시넷이랑 국토환경성까지 합쳐서 결과 아, 내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합쳐야겠죠. 셀 단위가 똑같아야 되니까. 아, 네, 이게 면적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어를 그래서 피시넷이랑 합치는 겁니다. 유니언스는 다. 안 그러면 하나씩 알겠습니다. 피시넷이랑 합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네. 그러면 일단 요거 다 저장해 주시고 유니언 꼭 가지고 네, 계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